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집요하게 추적한 키워드는 함정의 크기나 배수량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과 유럽 해군이 동시에 추진 중인 무인 수상정 전력화 논의를 분석한 외신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했습니다. 작은 배가 어디까지 적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무장이 미사일의 영역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한국 방산업계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공개된 무인 수상정 개념과 함께 거론된 천무해상형은 단순한 무장 추가가 아니라 해상 화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매체들이 주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인 수상정은 정찰과 감시 또는 제한적 타격 수단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미 해군 역시 USV에 미사일을 통합하는 실험을 진행했지만 비용과 통합 난이도 그리고 소형 플랫폼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은 강력하지만 발당 가격이 수십억 원 단위로 치솟고 사격 통제 체계와 발사 구조가 복잡해 무인 플랫폼에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개념이 바로 다연장 유도 로켓의 해상화입니다. 해외 보도에서 특히 반복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천무 체계의 가격 대비 화력입니다. 지상형 천무의 경우 230mm급 유도 로켓 기준 사거리가 최대 약 8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당 비용은 미사일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외신들은 이 수치를 근거로 미사일과 함포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계산에 가깝습니다. 함포는 사거리가 제한되고 미사일은 과도하게 비쌉니다. 반면 유도 로켓은 다수 표적 동시 타격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가진 산업적 강점이 겹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천무를 대량 양산 체계에 올려놓은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폴란드가 200대 이상 규모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유럽 내 생산 협력과 탄약 공급망까지 동시에 구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켓 모듈의 신뢰성과 생산 안정성이 검증됐고 해외 매체들은 이를 실전 데이터가 축적된 포병 체계로 분류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실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전력화된 무기를 해상으로 확장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서방 분석가들이 특히 흥미롭게 본 대목은 해상형 천무가 기존 비룡 유도 로켓보다 한 단계 위의 선택지라는 점이었습니다. 비룡은 130mm급으로 사거리 약 30km 내외에서 해상 표적 타격을 염두에 둔 무기입니다. 반면 천무 해상형은 구경 자체가 230mm로 커지고 탄두 중량과 사거리에서 질적으로 다른 영역에 진입합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소형 전투함이 중형 전투함의 화력을 일부 대체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배수량 수백 톤급 플랫폼에서 이 정도 화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해군 교리를 다시 써야 하는 시대라는 것인데요. 그럼 천무해상형은 어떤 무기일까요?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천무해상형은 230mm급 유도 로켓을 사용하는 해상 전용 다연장 로켓 체계로 무인 수상정 탑재를 전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70에서 8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듈식 발사 포드를 적용해 한 개 포드당 6발, 복수 포드 구성 시 수십 발 동시 운용이 가능합니다. 지상형 천무와 포드 규격을 공유해 탄약 호환성이 높고 경사 발사 방식과 해상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소형 플랫폼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임무 성격은 함대함을 주축으로 연안 표적에 대한 함대지 타격까지 겸하며 방공용 함대공 무기까지는 아닌데요. 대한민국은 서해와 남해 그리고 다도해 환경은 대형 함정 중심 전력보다 다수의 기동 플랫폼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해외 분석 기사들은 한국 해군의 지리적 조건을 언급하며 천무 해상형이 무인 수상정과 결합될 경우 연안 거부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가와 유지비를 감안하면 미사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전을 로켓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만 오가던 이야기가 외신 분석에 등장했다는 점도 상징적입니다. 지상무기 체계를 해상으로 옮기는 시도는 과거 독일과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험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반동 제어, 연분 환경, 발사 안정성 같은 문제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시 이 카드를 꺼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에서는 계산된 도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에서 검증된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시선은 하나로 모입니다. 천무 해상령은 무인 수상정을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니라 실질적 타격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이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방산이 더 이상 추격자의 위치에서 실험을 반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해상 전투 개념을 다시 설계하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뒷부분에서는 왜 해군이 굳이 천무를 선택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북한과 주변 해군 전력에 어떤 계산 변화를 강요하는지, 실제 개발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난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 맥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체계를 바라보는 핵심은 화력 그 자체가 아니라 운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천무 해상형이 의미를 갖는 지점은 무인 수상정이 단독 플랫폼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플랫폼이 동시에 연결되는 전장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군이 구상하는 미래 해상전은 단일 함정이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소형 자산이 네트워크로 묶여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각 플랫폼이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면서도 확실한 타격 효과를 내는 무장입니다. 그리고 천무 해상령은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무인 수상정에 미사일을 올리는 방식은 개념상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미사일은 발사 수량이 제한되고 교전이 길어질수록 탄 소모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반면 유도 로켓은 다연장 특성상 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필요시 일제 사격으로 포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여러 척이 각자 수십 발 규모의 로켓을 탑재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해역 전체를 화력으로 덮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기존 함포나 미사일 중심 교리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작전 반경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수백 톤급 무인 수상정은 대형 전투함처럼 장기간 원의 작전을 수행하기보다는 연안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합니다. 천무 해상형의 사거리는 이러한 작전 반경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해상에서 70에서 80km 수준의 타격거리는 연안 방어와 해상 차단 임무에서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범위입니다. 값비싼 장거리 미사일을 쓰지 않고도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군 입장에서는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PKM급 고속정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거론됩니다. 기존 PKM은 비룡 유도 로켓을 통해 경비정과 소형 표적 대응에 최적화돼 왔습니다. 천무 해상형은 이보다 한 단계 위의 화력을 제공합니다. 유인 고속정이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고 무인 수상정이 전면에 나서 대공령 유도 로켓을 투사하는 구조입니다. 인명 위험을 줄이면서도 화력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서해와 같은 복잡한 해역에서 효과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발사 방식의 유연성입니다. 천무 해상형은 수직 발사 체계가 아닌 경사 발사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과 직결됩니다. 수직 발사 시스템은 구조상 상부, 계구부와 복잡한 배기 설계가 필요하지만 경사 발사는 외형을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합니다. 발사 순간에만 외부로 노출되고 이후에는 다시 은폐가 가능합니다. 지휘 통제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미사일 체계는 전용 콘솔과 다층 사격 통제 구조가 필요하지만 천무 해상형은 비교적 단순한 사격 명령 체계로 운영됩니다. 무인 수상정의 센서가 표적을 탐지하고 상위 지휘 체계에서 발사 권한을 승인한 뒤 자동화된 절차로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는 다수의 플랫폼을 동시에 통제하는 데 적합합니다. 무인 자산이 늘어날수록 이런 단순성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방산업계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유지비입니다. 무인 수상정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출동과 회수가 전제됩니다. 무장이 복잡할수록 정비 부담이 커집니다. 천무 해상형은 지상형과 동일한 모듈 구조를 유지해 정비와 교체가 빠릅니다. 포드를 통째로 교환하는 방식은 항만에서의 체류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 점은 실제 작전 지속 능력과 직결됩니다. 해외 비교에서도 이 방식은 독특합니다. 미국은 무인 수상정에 미사일이나 원격 무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유럽은 아직 무인 플랫폼의 역할 자체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인 수상정을 처음부터 화력 투사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이 차이는 개발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있습니다. 이미 대량 생산과 수출 경험을 가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신뢰도를 더합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천무해상형은 새로운 선택지를 만듭니다. 대형 전투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무인 수상정과 다연장 유도 로켓 조합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미사일 전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해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안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에서는 이 구성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천무 해상형의 진짜 의미는 한 발의 위력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에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이 단순한 감시 플랫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화력 투사 주체로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값비싼 함정 몇 척이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플랫폼 다수가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구도입니다. 이 전환은 상대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는 위치에 한국이 서 있다는 점이 지금 이 체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0일 한국 천무 3.0이 다른 이유 영상입니다. 이번 천무 3.0의 내부 구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산 관계자들은 기존 천무와의 차이를 가장 먼저 플랫폼 자체의 재설계에서 찾았습니다. 육군이 운용 중인 천무는 표준 방탄 설계를 갖추고 있지만 중동형은 철갑탄 방어를 위한 강화 장갑 패키지가 적용돼 있습니다. 천무 3.0은 이 중동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체를 설계했기 때문에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이 높아졌고, 이는 단순한 차대 교체가 아니라 실전형 요구도를 반영한 전면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천무의 차체는 총 중량 약 25톤급이었지만 강화형 차체는 약 27톤 전후까지 증가했고, 서스펜션과 구동계도 이를 감당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로켓포드 역시 기존 천무의 130mm와 230mm 포드 운용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드론 패키지와 전술 미사일 포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지 구조와 냉각 및 전원 패널이 보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무 3.0은 단순히 탄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무 모듈을 바꾸며 전장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기존 천무는 사거리 80km급 유도 로켓이 최대치였지만 이번 드론 패키지는 동일한 발사대를 사용하면서도 발사 후 분리된 탐지 드론이 전방 80km 이상을 감시하고 사격 지휘소에 실시간 영상, 좌표, 패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IAI의 할업 대신 로켓 수송체를 활용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한국형은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작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관계자들이 놀라워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대함 및 전술탄도 영역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CTM은 기존 해군용 130mm 유도 로켓의 탐색기를 탄도미사일에 결합시켜 150km 거리의 함정 표적을 지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천무 플랫폼에서 해상을 공격한다는 발상은 매우 이례적인 개념으로 해외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육상 플랫폼 기반의 반함 전력을 연동하려는 시도라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CTM은 탐색기와 유도 모듈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기존 230mm 포드보다 길이가 늘어났고 무게도 증가해 발사대의 안정화 모듈도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천무 발사대로 통합하려는 한국군 내부 제안까지 더해지면서 천무 3.0의 차체 플랫폼은 사실상 다연장 로켓, 장거리 정밀 타격, 단거리 대함 미사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술 다목적 발사 체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 하이마스가 가진 멀티미션 개념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한국형이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포드 구조와 사격 통제 체계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어 새로운 미사일 패키지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천무는 이미 130mm 또는 239mm 그리고 기타 유도탄 패키지를 경험하며 다중 포맷을 받아들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천무 3.0이 등장하면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형 MLRS 플랫폼이 미국보다 확장성이 넓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무 3.0에서 해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AI 기반 드론 패키지였습니다. 기존 로켓탄 선단에 장착된 드론이 발사 후 공중에서 분리돼 적 지역을 탐지하고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사격 지휘 체계와 실시간 영상과 좌표를 공유하며 타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만이 상용화 단계에 올려놓던 기술입니다. 디펜스
디펜스 뉴스가 한국을 향해 유무인 복합의 지상판을 만들었다고 표현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무 3.0은 기존 천무 탄체 내부 구조를 변경해 드론 모듈을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조정했고, 발사 후 분리 과정에서 드론의 자세 안정성을 제어하는 서버 모터와 센서 패키지를 자체 설계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디테일이 해외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한국이 기존 로켓 제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전장 개념을 실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해외 보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숫자는 한국이 확보한 양산 속도와 유지 체계였습니다. 영국 페이퍼들은 천무가 이미 200여 문 이상 납품됐고 최종적으로 360여 문이 국내 배치될 예정이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미국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보다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이후 연간 96문 수준까지 생산을 늘렸지만 부품 공급 문제로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됐고, 반면 한국은 주문 물량의 생산에서 납품까지 평균 24에서 30개월 사이의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생산 기반은 단순히 수량 문제가 아니라 전시동원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MLRS 체계를 차세대 핵심 변수로 보게 된 계기입니다. 게다가 중동형 천무의 장갑 재설계가 해외에서 의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육군형보다 방탄 요구도가 높아 철갑탄 방어를 위한 추가 장갑 설계가 적용된 모델이었는데, 천무 3.0이 이 중동형 기반 차체를 적용했다는 점은 해외 실전 운용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출형을 한국군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수출군 기준을 한국군 계량에 반영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 부분을 한국 방산이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플랫폼 독자 노선을 구축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쯤 되면 해외 외신들이 왜 천무 3.0을 지켜보고 있는지 답이 보입니다. 천무는 이미 세계 2위 규모 다연장 로켓 플랫폼이고, 한국은 천무를 기반으로 700문 이상을 양산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천무 3.0은 단순 개량이 아닌 플랫폼 체계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드론 패키지, 150km 대한 탄도미사일,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 강화된 차체 플랫폼까지 더해지며 한국이 지상발사 전력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한국 방산업계가 축적한 고도의 제조 정밀성, 데이터 처리 능력, AI 기반 센서 융합 기술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천무 3.0이 내놓은 변화는 결국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언론들이 표현한 그 문장처럼 한국이 MLRS 시장의 리더로 부상했으며 앞으로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천무 3.0이 서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천무 3.0의 도입 가능성과 한국군 구조의 현실입니다. 육군은 이미 360문급 천무 물량 중 200여 문을 인수했고, 나머지 100여 문을 추가로 납품받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력 부족으로 신규 포병 전력을 대량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무 3.0이 단독 신규 사업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창정비 개량을 통한 3.0급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사거리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천무 발사대를 기본 플랫폼으로 상정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천무 3.0 차체의 요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시장에서의 파급력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천무는 700문 이상 생산 가능한 체계를 갖춘 상태이며, 이는 미국 하이마스 생산 능력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급 지원 없이 물량을 정해진 일정대로 납품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중동 3개국이 천무 도입을 적극 타진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천무 수입 협상 과정에서 자체 투자 중인 에스토니아 무인지상 차량 테미스와의 절충 교역을 원하며, 이것이 실제로 한국군의 유무인 복합 플랫폼 개발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도 갖지 못한 수출 플랫폼과 국내 전력 현대화의 상호교차라는 독특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천무 3.0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기술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지상 전력을 기존의 로켓포 형태로 고정하지 않고 하늘과 바다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해외 언론이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무 3.0은 단순 개량이 아닌 방산적 사고방식의 변화이며, 앞으로의 지상 전력 패러다임을 한국이 먼저 제시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